자,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적용 범위. 자, 봐요. 의사표시 규정은 비진이 착오 사기 강박 이 세 개가 공통돼. 1번이 의사표시 규정 비진이 규정은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다 적용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두 개예요. 하나는 계약, 하나는 상대방이 있는 홀로단, 단독행. 계약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도 상대방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대표가 계약이죠. 계약이 99%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은 1%고. 그래서 보통 계약이죠. 상대방한테 거짓말 치니까 비진이 하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있든 또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말해요. 소유권 포기. 그래서 상대방 있든 상대방 없든 비진이 의사표시 규정은 다 적용돼요. 그런데 이 세 개 중 시험은 뭐가 나오느냐? 이놈이 꼭 나와요. 비진이 의사표시 규정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3번 나왔어. 3번. 그래서 이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이렇게 오지 말고 세트로 밀어버려요. 통정의 표시는 통정해야 되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통정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는 작동이 안 돼요. 왜? 통정을 못하니까. 통정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근데 통정을 제외한 비진이, 착오,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다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적용된다 하면 되겠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작동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 세트 원리를 알면.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통정만 빼놓고는 비진이, 착오, 사기, 강박은 다 적용된다. 그러니까 비진이 규정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에 적용된다 안 된다 뜨면 당연히 적용돼야지.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작동 안 되는 게 아예 없죠. 통정도 작동이 되니까. 이해가요? 지금 이해 안 돼도 다음에 또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안 중요해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 의사표시 규정이 아예 작동이 안 돼요. 가족법은 진짜가 중요해요. 막 표시만 본다고 해서 거짓말 친다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의 의사표시 규정이 작동 안 돼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이것도 거의 안 나와요. 공무원의 사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우리 민법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세트예요. 의사표시 규정은 세트.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공통으로 가족법상 법령에 다 적용 안 돼요. 공법행위에도 다 적용 안 돼요. 우리는 민법하고 있으니까. 동네가 달라서 그래요. 그 다음 소송행위도 법원 가서 하죠. 법원은 국가기관. 소송행위도 공법행위에 속해요. 그래서 의사표시 규정은 소송행위에도 적용 안 돼요. 이 세 개가 세트예요. 의사표시 규정은 가족법상 법률행위 작동 안 돼요. 공법행위 작동 안 돼요. 소송행위 작동 안 돼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공통 이 정도 하면 돼요. 여기서는 1번만 좀 나오고 여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 오른쪽 4번 적용 범위 있네요. 자, 1번 첫 번째 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이게 계약,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이 있든 오른쪽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든 다 적용된다. 통정은 상대방 있어야 돼요. 통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세트. 그중 시험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비진이 규정 적용된다. 이렇게 3번 나왔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여기 별 3개 하시고. 자, 2번 가족법상 법률행위 적용 안 됩니다. 두 번째 줄 결론만 나왔어요. 4번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의사표시 규정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 공무원 사표예요. 공무원 사표 민법 규정 작동 안 돼요. 자주 안 나오니까 굳이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잘 나오지도 않는 거. 자, 판례 제껴 드릴게요. 판례. 어디 판례가 있는 게 82페이지. 앞으로 가봐요. 제낄 판례가 없죠. 여기는. 오른쪽도 제낄 판례는 없네요. 한 장 넘기셔서 84페이지네요. 왼쪽 페이지의 판례 박스에 1번 X, 4번 X. 이 두 개는 보지 말고 나머지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돼요. 판례 원문은 필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보면 좋아요. 해석 능력이 문장 읽는 속도가 빨라져. 이해력이 도움돼. 이해력이. 필수는 아니에요. 자, 오른쪽 판례도
공무원 사표 급할래라 제끼리지는 않아요. 자, 문제 하나 풉니다. 예제 1번. 자, 밑에 가리시고 나름대로 OX 한번 골라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란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라 못 부른다. 맞는 질문이네. 진정으로 바란 상 아니다. 홍길동 기억하면 돼요.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죠. 풀어가야 돼. 알았죠. 그러면 외운 거 접목시켜. 무효지. 뭔 취소? 취소는 차고 동네에서 나와야지. 차고부터 의사표시. 그래서 취소가 X예요. 틀린 거. 여기서 정답. 그래서 결국 얘가 정답쯤이잖아. 원칙 유효, 무효. 정답. 자, 3번. 대리행위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여부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우리 인문대 했죠.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 안 본다고 했어. 대리인 기준. 맞는지 뭐.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중심을 뽑았네요. 긴 문장에서는 단어, 중심 단어, 키워드 찾아내야 돼. 자, 어디에 내가 밑줄을 긋고 있다 없다 이걸 해결할 거예요. 효력이 없죠. 한자로 무효예요. 그럼 비진이 무효인 경우 다 필요 없어. 두 번째 중화 어렵죠. 비진이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질문이에요. 결국 줄여버리면. 그래서 줄여버려서 판단해야 돼. OX를. 맞는 질문이지. 상대적 무효니까. 선의 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효력이 없다를 빨리 무효로 바꿔쳐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소 공부한 대로 작동이 되니까. 맞는지 뭐.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그렇지. 똑같은 허위 표시죠. 하지만 통정은 짠 거고 비진이는 통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별되죠. 맞는지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이제 통정 갑니다. 통정 허위 표시. 자, 통정 허위 표시는 거기다 전체가 별 3개예요. 의사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정 허위 표시예요. 4개 동네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주로 또 사례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자,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바로 무효입니다. 짰기 때문에. 원칙 유효, 무효 아니에요. 짰으니까 의사를 알죠. 당연히 바로 무효. 이 통정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문에 별 3개 박으시고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어렵진 않아요. 자, 갑니다. 통정이란 게 뭔가 인문 때 했어요. 채권자 A가 경매가 들어오려니까 강제 집행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재산 빼돌립니다. 갑이 친구 을가짜하고 팔 생각 없으면서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 쓰죠. 서로 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당연히 표의자 갑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상대방 을하고 짰어요.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 계약서 쓰죠.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를 통한 매매 계약을 가장매매. 자, 우리 법은 을은 표시를 본 게 아니죠.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라도 의사가 일치하면 자연적 해석으로 가요. 일치한 의사대로 없다. 바로 무예요. 통정의 표시는 비진이 알라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무효. 왜? 얘는 표시를 본 게 아니라 의사를 봤으니까.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바로 무효예요. 따라서 이 가장매매는 무효.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물권행위 유인론. 을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갑. 따라서 갑은 나중에 이게 해결되면 을을 상대로 을 고마웠어. 나 이제 경매 안 들어올 것 같아. 돌려줘.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 다 할 수 있다.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거 이제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진일 의사를 읽어버려요. 의사와 표시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통정이 꼴 합의예요. 정을 통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상대방과 합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을 통했다는 얘기. 통정이 꼴 합의.
이 지문 그대로 나와요. 자, 이걸 하기 전에 효과죠. 이거 정리할게요. 왼쪽 86페이지. 통정의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 합의해서 허위 표시하는 거 예컨대. 그래서 이 예컨대 이걸로 사례 문제가 나와요. 갑이 지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상대방 을과 짜고 지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또는 가장하여 을 앞으로 등기까지 넘겨주죠. 그래야 경매를 피하니까. 밑에 판례 X, 밑에 판례는 X. 자, 오른쪽 요건 3번, 양으로 3번. 의사표시 불일치를 피해자가 알고, 그 다음 4번 짜고. 이게 통정이죠. 통정, 합의 동그라미. 그래서 통정이 꼴 합의가 있어야 돼. 같은 말이에요. 짰다는 점에서 짜지 않은, 혼자 하는, 통정이 없는 비진이와 구별된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자, 효과 갑니다. 이제 효과가 중요하죠. 첫 번째. 자, 봐요. 당사자 간의 효과, 갑을 사이의 효과를 말해요. 두 사람 사이, 갑을 사이, 당사자 간의 효과. 한판 떴다는 얘기는 이건 했단 얘기예요. 우리가 인문에서. 자, 그림 똑같아요.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 을등기. 자, 1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맞는 지문. 언제나가 나와도 의심하지 마시고 무효. 언제나 갑을 사이 이 매매 무효. 통정 무효. 자, 4번.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 효과.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물권적 정무권으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다 맞는 지문이에요. 갑은 소유자죠. 소유자는 다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채권적 권리 부당이득 반환이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든 소유자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상대방이 소유자라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트예요.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찍어버려. 있다 없다를. 누가 소유자인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갑이 소유자죠. 매매가 무효니까 을등기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갑. 주어가 청구하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수를 할 수 있다로 연결돼요. 소유자는 못하는 게 없어요. 소유자는. 자, 이제 안 한 거 할게요. 갑과 을은 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지문이 떴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OX를 판단하는 게 우리 객관식 시험이에요. 무효니까. 무죠? 통정의 표시. 저 가짜 매매 무효죠. 채권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무효의 개념이죠.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 따라서 채권이 없으니까 주세요 할 수도 없고 채무가 없으니까 지채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이행 전에 관한 무효 효과에 관한 지문이요. 채무 이행할 필요 없죠. 자, 통정의 표시는 우리 대법원 절대 반사회로 보지 않는다. 우리 했죠. 허위 근저다. 허위 표시는 네 동네에서 놀아. 우리 동네 법률행 동네로 절대 안 데리고 가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절대 반사로 보지 않아요. 반사회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 조문도 작동되지 않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무효의 효과가 그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통정의 표시는 반사회 아니다. 거기서 나와요. 반사회. 여기서는 한 번 나왔고. 자,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의 효과예요. 이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시험 지문. 그러면 있다 없다. 소수로는 마지막만 장난쳐요. 민법은 있다를 없다로, 없다를 있다로.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은 장난치는 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뭘 하느냐. 그림은 똑같고. 자, 봐요. 채권자한테 권리 두 개를 줍니다. 우리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했어요. 먼저 채권자 대위권. 두 번째 채권자 취소권. 자,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 자, A는 먼저 갑한테 전화합니다. 갑, 너 엄마 가짜는 표면에 등장 안 해요. 매매계약서 등기 넘어갔죠. 내가 보니까 너 빼돌린 것 같아. 너 빨리 무효등기 말소해서 회복해. 나 경매 들어갈 거니까.
채권자는 먼저 전화해요. 처음부터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지 않아요. 갑 빨리 등기해보게나. 근데 갑은 회복해 놓는다? 안 해 놓는다? 안 해요. 그럴 때 채권자 목마른 놈이 우물파는 거예요.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 안 하는데 그때 채권자가 자기 채무자 갑이 가지고 있는 을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권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항상 채권자가 채무자 있죠.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 이게 채권자 대위권의 그림이에요.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요. 채권자가 너 무효등기지 직접 들이댈 수는 없어요. 항상 대위 해야 돼요. 직접 안 돼요. 직접은 우리 시험에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위.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를 자기를 해야 하는 법률행위 빼돌렸죠. 그럴 때 채권자 A가 이 매매계약을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는 힘, 이게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니까. 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있다고 다 해놨네. 금전채권자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이 채권자 대위권 모든 채권이에요.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채권자는 다 지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지가 하지도 않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로 날려버리는 거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채권이 아니라 금전채권 안 적어놨구나. 그때 해놨다고. 금전채권에 한해요. 그래서 통정허위에서 이놈은 금전채권자예요. 금전채권자 안 떠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전채권자예요. 그래서 통정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돼요. 자, 첫 번째 지문이 대위권이에요. 갑의 채권자 A는 지채무자 갑을 대위에서 떴어. 뭐가 떴어요? 대위가 떴어. 우리 시험 중에 있다가 대위가 뜨면 소수로는 그냥 있다야. 99%. 채권자는 지채무자를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무조건 있다요. 직접은 없다로 연결돼야 되고 대위는 있다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것 같아. 그래. 금전채권자만 채권자로서 이 채무자 법률의 이 매매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정허위표에서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원래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무효 날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는 유효한 매매가 아니죠. 통정허위표시 가짜 매매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죠. 무효인데도 다시 한번 취소로 또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저 가짜 매매 계약이라도 채권자는 한 번 더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다. 결국 통정에서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도 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수로 싸움이라 했어요. 하지만 부동산 이중매매는 대위는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채권자 취소권 안 돼요. 그놈은 금전채권자가 아닌 소유권 주세요. 채권자니까. 두 개 구별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건 3자에 대한 효과죠. 그런데 이거 보기 전에 당사자 효과 정리 들어가야죠. 교재 봅니다. 오른쪽 효과, 당사자 간의 효과. 1번 별 3개.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맞는 지문. 언제나 들어가도 맞는 지문. 법조문이죠. 갑을 통정허위 표시 무효. 따라서 매도인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아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허위 표시는 반사회 아니다. 반사회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도 작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한 후 무효의 그대로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소수로 밑에 있다. 또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방해 제약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결국 갑은 다 할 수 있다. 이유 소유자니까. 그 다음 반세 아니니까 부당이득 그대로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지문이에요. 지문. 아까 여기 흑판. 아유 괜히 돌아왔어. 시간이 걸려. 이게 지문이란 얘기예요. 당사자 갑을세 나오는 지문이에요. 더 이상 없어 나오는 지문.
근데 지문이 너무 많아. 병까지 합치면. 그중 5개가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달달달 홀려나면 돼, 홀려.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에 다 있어. 나중에, 지금은 보지 마. 지금은 기본서를 봐야 되고, 집에 가셔서 프린트로 이제 정리가 들어가셔야 돼. 지금은 프린트 보지 마요. 왜? 지금은 기본서 한번 읽어봐야 돼. 기본서를 통해서 쭉쭉 논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를 읽어드리지. 안 그러면 프린트 가지고 가지, 요약집 가지고. 이게 제 요약집인데, 사실. 달라요. 처음부터 요약집으로 하는 거하고, 기본서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요약집 가는 거하고, 이해도에서 천지 차이에요, 이해도에서. 그래서 처음, 프린트가 요약집이 사실, 목차 빠진 요약집이야. 근데 제가 왜, 저도 요약집이면 편하죠. 일일이 읽어드려야 되고, 제껴드려야 되고, 판례. 요약집 가지고 간 게 교수 입장에서는 제일로 편해요.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안 하느냐. 기본서 봐야 돼, 법학은. 지금 시기 아니면 못 보거든요. 1월달에 봐야지 언제 볼 거야. 5월 이후에는 기본서 안 봐도 돼요. 그땐 제 요약집으로 넘치고 넘쳐요. 아니, 지금은 봐야 돼요, 기본서를. 그래서 제가 기본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별 3개고, 나중에 프린트로 정리하시란 거예요. 그건 결국 나중에 이제 제 요약집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깁니다. 다 했어요. 맨 밑에 판례. 맨 밑에 판례 해야지. 이게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판례예요. 채무자 갑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여기는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날려버릴 수 있다. 설사 이게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줄이에요. 자, 그 다음 거기는 없지만 채권자 취소권 위에 채권자 대위권도 할 수 있다. 적어놔요. 이걸 적어놔. 아까 채권자 대위권 O 할 수 있다고. 채권자 대위권 내용이 없죠? 해야 돼. 우리 시험집에 나오니까. 이거 적어놔. 채권자 취소권 위에 이 글자를 적어놔요. 채권자 대위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 A는 대위권도 할 수 있고 취소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채권자에 관련된 지문 2개예요. 자, 이제 한 장 넘겨요. 이제 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죠. 선의의 3자, 악의의 3자, 3자에 대한 효과. 자, 봐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문제밭이에요. 의리병한테 팔았는데 병 3자라고 하죠. 당사자 가불이 아닌 병 제3자. 병은 당연히 갑과 을 사이가 통정이라는 걸 모르겠죠. 하지만 악의 알고산 악의의 병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선의 정리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을등기 무효면 병등기 무효 소유권 없어요. 갑 소유자야. 하지만 우리 법이 특별규정 제2항을 뒀죠. 의사표시 동네. 통정 무효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법의 특별규정. 그 절대적 무효가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법이 깨버렸어.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로. 네 둘만 무효야. 병이 이런 사실 전혀 모르는 선이라면 이놈을 우리 법은 보호해 줄 거야. 이게 선의 3자 보호규정. 선의 병에게는 이 무효로 통정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더 이상 무효가 절대적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라 유효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선의 병에 대해 유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유유소 이제 세트로 작동돼야지. 유효니까 소유권 취득, 이등기 유효. 그래서 선의 병은 소유자예요. 이걸 꽉 잡아야 돼. 의사표시 동네에서 선의 3자, 사례 문제니까 선의 병이라면, 병이 선이라면 소유자.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은 소유권 이 시점에서 상실하는 거예요. 얘가 등기 박은 순간 선이라면 소유권 먹고 갑은 이 시점에서 상실.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갑이 소유자였죠. 얘 등기 무효 소유권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배신을 때려서 병한테 팔아버리고 이 병 이런 사실 모르는 선의의 병이라면 우리 법은 이 선의의 병을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너 나쁜 짓거리 했지. 안 보호해 줘. 그거예요. 통정 재산 빼돌린 놈 너 안 보호해 줘. 이게 의사표시 동네에 나온 선의 3자 보호규정이에요. 빚이냐고 통정하고 그딴 거 니들 안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선의 병을 보호해 주겠다. 자, 이제 시작돼요. 지금도 나온 건 지문이에요. 우리 지문 다 공부하셔야 돼. 선의 병에게 주어는 갑이에요. 갑은 이렇게 하여 선의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이유 선의 병은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요. 등기 말소는 다 90%가 이게 나와요.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아닌 유효 등기죠. 말소 대상이 안 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요. 선의 병 소유자구나.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두 번째, 자, 얘가 모른 데 대해서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할 수 있었잖아. 과실이 있네요. 선이 과실이네. 갑이 쳐들어와요. 병, 너 임마 비록 선이지만 잘못했구나. 우리 법은 잘못 있으면 많이 악이랑 같이 취급하더라. 아마 내가 이길 거야. 갑이 들이댑니다. 내놓으라고. 즉 선의의 병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보호되느냐 보호되지 않느냐. 즉 과실까지 없어야 무과실이어야 병은 삼자는 보호되느냐 그거죠. 병이 그러죠. 법 조문 좀 봐봐. 법 조문에 뭐라고 돼 있니? 통정무효는 선의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 선이 무과실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법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비록 나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법이 선의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네. 나는 소녀! 잘못했든 없든 이건 상관없어. 나 보호될 거야. 내 말이 맞아요.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보호요건이. 선이면 충분. 왜? 법이 선의의 삼자, 선의만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선의의 비록 잘못, 과실이 있어도 역시 보호됩니다. 이거예요. 선이면 충분. 삼자예요. 삼자. 선이면 충분.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이렇게 훈련해요. 하나 더. 입증. 자, 소송이 벌어졌죠. 갑하고 병 사이에. 이 선에 관해서 갑하고 병 중 누가 입증하느냐. 원래 입증, 증명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소유권 먹으려면 판사님 저 손이의 삼자예요. 저 손이에요. 이걸 삼자 병이 스스로 손이에요. 이걸 입증해야 되느냐. 문제가 발생했어. 선이 모른다. 소극적 사실.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소극적 사실은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몰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래서 대법원이 당신은 입증하기가 참 힘들겠네요. 선이 당신 입증하지 마세요. 입증을 갑한테 넘겨버려요. 갑, 네가 선이 반대 사실, 적극적 사실, 병이 알았다는 사실을 갑, 네가 입증해라.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죠. 이 문장이. 제3자 선의는 추정시켜줘요.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이건 소극적 사실. 앞으로 입증의 기본 룰이에요. 소극적 사실은 입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입증 책임을 부담시켜주지 않아요. 법원이. 그래서 선의는 스스로 저 몰랐어요. 소극적 사실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은 갑한테 넘겨버려요. 그래서 갑이 반대사실,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의 선의 반대사실, 악의는 적극적 사실이지. 너 알았지? 이게 적극적 사실. 몰랐어요. 모를 선. 몰랐어요. 소극적 사실. 너 알았지? 그건 입증하기 쉬워요. 적극적 사실은 너 사람 죽였지? 나 봤어. 저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다는 거 소극적 사실 입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검찰이 입증하는 거예요. 너 죽였지? 적극적 사실. 피고인이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증은 검찰에 있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무죄가 떨어져요. 그 적극적, 너 죽였지? 너 알았지? 이런 게 다 적극적 사실. 저 안 죽였어요. 저 몰라요. 소극적 사실. 소극적 사실 입증하기 힘들어서 입증 안 하게 합니다. 그대로 해요. 딱 우리 지문에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무조건 X지 뭐. 두 번째, 누군가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무조건 맞는. 이런 게 민법은 세트가 작동돼요. 어느 파트나. 논리 과목이라 그래요. 자, 여기가 지문 밭이에요. 지문 밭.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여기서. 선의의 삼자가 소유권 먹어버렸죠. 갑 입장에서는 소유권 상실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잠시 등기 좀 경매 피하려고 맡겨놨는데 이놈이 배신 때린 거죠. 팔아제꼈는데 이놈이 선이어서 갑은 선의 병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갑은 에이 하고 술 먹어요. 을을 족쳐요. 선예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소유자니까. 그러면 가만히 술 먹어 하고 을을 족쳐. 배신 때는 을을 족쳐야지. 너 임마 왜 배신 때렸어? 이 나쁜 놈. 나 잠시 부탁해. 근데 팔아줬겠어. 이 놈이 선이어가지고 내가 들이댈 수가 없잖아. 너 몇몇에서 몇몇에 5억 받았지. 내놔. 내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예병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선예 3자가 소유자로도 나오고 저당권자로도 나와요. 선예 3자가 나오면 반드시 갑은 피해를 봐요. 소유자면 소유권 취득, 저당권자는 경매로 날려버리거든. 그래서 피해를 본 갑은 을을 족친다. 그래서 을에게 부당이득 아파트값 내놔, 아파트값 내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소수로서 소수로서 주어 잡고 상대방 잡고 갑은 을을 족친다. 아파트값 내놔, 부당이득 손해배상 아파트값 내놔. 할 수 있다. 민법은 있다 없다,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이분법이에요. 소수로서 하면. 그래서 선예병 이게 중심이에요. 선예 3자는 무효가 아닌 유효,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예 3자는 이 무효로 대하지 못하죠. 이 점을 외워두고 여기서부터 유소, 이게 이제 관건이지. 소유자니까 아무것도 가반할 수 없다. 상대방이 소유자면 못해요. 내가 소유자면 아까 들이댄다고 했잖아, 을한테는. 근데 선예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얘가 소유권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확인하시고, 선이면 충분, 설사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다, 보호된다. 그대로 소유권 취득,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 취득. 다 지문 하나예요. 그럼 추정된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없어. 바로 이거 들이대요. 스스로 선이라는 걸 병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 소극적 사실이니까. 입증은 무효주장자 갑에게 넘겨버린다. 그래서 무효주장자 누가? 갑이 제3자 병의 적극적 사실 악의를 입증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 악의를, 누군가가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무조건. 선의를 증명해야 된다. 무조건 X 지문이에요. 소극적 사실, 적극적 사실. 패턴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아마 다음으로 넘어갈걸? 문장에서 확인해봐요. 문장. 이게 이제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방금 본 그림으로 이해했고, 이제 정리, 지문으로 정리. 자, 통정무효로 선예 3자, 선예병에게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나와도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갑의 채권자 A든 선예병한테는 절대 들이대지 못해요. 따라서 선예병은 소유권 취득, 유유소. 선예병, 갑은 선예병이 나온 순간 주어 잡아요. 갑은 선예병에게는 별표도 없어. 소수로 가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중간 꼭 등기 말소 나와요. 소수로 바로 가도 돼요. 이걸 장난치지 않아. 민법은 소수로 있다 없다만 장난쳐. 그러니까 주어 잡고 상대방 잡고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민법은. 갑은 선예병, 그럼 머릿속에 저게 떠올라야 돼. 지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지문이 두 개를 짬뽕시킨 거예요. 갑은 선예병, 선예병은 소유자군. 소유자에게는 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제3자,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죠. 우리 법조문이 선의의 3자라고 했어요. 따라서 선예병이 비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보호된다. 따라서 과실 있는 병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이유, 선이니까. 선이면 충분. 저걸 외워야 돼. 선이면 충분. 4번, 제3자, 선의 추정. 따라서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겨버린다. 무효주장자인 갑이 제3자의 병의 적극적 사실 악의를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점. 어긋나면 무조건 X지만. 자, 선의병이 소유권 먹어버리니까 갑은 소유권 상실. 선의병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을을 족친다. 갑은 을에게 아파트값 내놔, 불량득 반환, 불법행위 손배 청구할 수 있다. 방금 그림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죠. 그럼 아까 당사가 된 효과 5개, 6개 나오고, 여기 6개 나오고, 앞으로도 10몇 개가 나와 있어요. 통정의 표시가 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에서 해마다 나오죠. 해마다. 그중 5개밖에 안 나와. 5개의 OX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한 문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쌓여.
그러면은 8점대, 7점대 점수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하다 보면 특별표까지 이제 쌓여요. 겁먹지 마요. 여기 풀어가면 되니까. 자, 선의 3자 정리합니다. 88페이지 왼쪽 방글 1번 제3자 동그라미 1번 허위 표시도 선의 3자에 대해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효력이 발생한다. 거기에 유효 적어요. 선의 3자 유효 효력 발생한다가 유효야. 자, 유효. 따라서 허위 표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불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선의 병에 대해서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병이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왕별하시고 13번 나왔어요. 13번. 선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얘 소유권 먹는다. 이거 포함해서 제가 적어놨어. 13번. 다 씌어서 적어놨어. 여기까지가 13번. 무조건 사림죄 나오면 지문 하나로 뜬다는 얘기예요. 선의 병에는 들이대지 못한다고. 선의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고. 오케이. 자, 어디로 가느냐? 쭉 내려와서 방가로 2번 왼쪽 밑에 부분. 제3자는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보호요건이 아니다. 곧이 제3자는 선이라면 비록 과실, 모르는데 잘못이 있어도 보호된다. 별 3개. 다 별 3개지만 그래도 별 3개. 그 다음 밑에 3번. 자, 제3자 비용은 선의로 추정. 따라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무효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무슨 말이에요? 무효주장자 갑이 제3자 병의 악의를 입증해라. 그 지문이에요. 그 지문. 여기 이거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건 교재에 없죠? 그러니까 재판사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기본서보다는. 프린트물에 있어요. 일단 그래도 기본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별 3개죠. 2번, 3번. 제3자 선이 추정되면 거기다 적어요. 스스로 선이 입증 X. 추정되면 스스로 소극적 사실 선의는 입증 못합니다. 그래서 선의는 증명할 필요 없고 입증은 갑에게 넘어가. 무효주장자 갑이 너 알았지? 악의를 입증. 별 3개. 오케이, 됐어요. 이제 갑니다. 악의 3자. 자, 그림 봐요. 여기가 아까는 선이었죠, 병이. 근데 이놈이 여기에 악이에요, 악이. 당연히 악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5번 나왔어, 5번. 악의 3자에게는 갑은 주어잡아요. 갑은 악의 3자 병에게는 이 통정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악의로도 나오고 알고로도 나와요. 알고. 그러면 악이구나. 선이 아니구나. 둘이 돼야지. 갑은 악의 병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선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악의 병한테는 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고. 자, 3자의 범위 여기도 중요해요. 여기는 별도로 또 한 문제로 나와요. 아까 그건 사례 문제로 나왔고 여기는 별도로 또 한 문제. 자, 3자란 아까 그린 병 생각해봐요. 갑을 병. 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예요. 즉 병이 되려면 이 매매계약 가짜 매매 당사자 갑을은 아니어야 되겠죠. 당사자 이외의 자. 그 다음 을이 죽었어. 을 다시가 상속받았어요. 상속인은 아버지. 다시죠. 을 다시. 절대 3자가 아니에요. 상속인은 당사자예요. 당사자. 아버지. 별개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속인을 갑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떼어봐. 갑하고 갑 다시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 상속인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갑 다시라고 제가 표현해. 절대 3자가 아니에요. 상속인은 아버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3자가 되려면 갑을은 아니어야 돼. 상속인도 아니어야지. 병이어야 돼. 병.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그 후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통정 3자 선이라면 보호되는 제3자가 되려면 이 병은 반드시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그 후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통정의 표시를 갑과들이 해. 그 다음에 병이 태어나야 돼요. 그 후 새로 거래한 놈. 이놈이 제3자예요. 선이라면 보호되고 악이라면 보호 안 되는 그 3자예요. 당사자 아닌 제3자. 그래서 통정의 표시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 법률관계 맺은 병. 이놈이 3자예요. 자, 그러면 3자 해당하는 놈? 3자 해당하지
않는 놈. 이걸 고르는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버리면 끝나요. 갑과 을이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 5월 1일 날 했어요. 자, 을한테 등기 줬습니다. 을은 가짜 양수인. 자, 을이 등기 받고 있는데 구후 한 달 후 병이란 놈한테 이 아파트를 팔아요.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샀죠. 그러면 이 병이 삼자냐 아니냐예요. 가장 양수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병이 삼자냐 아니냐야. 그러면 통정이 먼저 일어났고 가짜가 먼저 일어났고 그 후 병이 거래토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매매. 그러면 이놈 삼자지. 오른쪽에서 태어나면 통정이 왼쪽에 있어요. 통정이 일어나고 가짜가 일어나고 그 후 샀죠. 후가 가장 중요한 단어. 후 삼자. 두 번째 병이 누구냐면 을한테 담보대출 일으킨 은행이에요. 담보대출 일으키고 저당권 받았어. 언제? 가짜 후 이 목적물 부동산에 저당권 받은. 마찬가지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그 후 태어났죠. 삼자. 자, 이번에는 가짜 매매가 아니라 을이 갑에게 가짜로 1억 빌려준다는 가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해요. 그러면 을은 가짜 1억 채권자죠. 왜 가짜 채권을 만드느냐? 반드시 여기다 허위 근저당을 박아요.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부정성에 따라 채권부터 만들어야 돼. 가짜를. 그래서 가짜 채권은 가짜 근저당까지 같이 박아요. 자, 그러면 가짜 채권을 병이 그 후 1억 채권을 샀어요. 얘는 당연히 가짜란 걸 다 모르고 삽니다. 병들은 선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샀고, 소유자인 줄 알고 담보대출 일으키고 저당권 먹었고, 진짜 1억 채권인 줄 알고 샀고, 그 다음 병이 얘한테 돈 빌려줬는데 누군가한테 받을 채권이 있어. 채권도 압류 감류가 돼요. 부동산도 압류 감류되고 채권도 재산권이라 압류 감류가 돼요. 결국 병은 가짜 채권자 을로부터 그 후 이 가장 채권을 산 거야. 가짜 채권을 사실은 진짜 채권이 아니고 선일 테니까 채권을 샀어요. 채권을 감냈어요. 얘는 목적물이 생략되어 있어요. 목적물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저당권 박았어요. 언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후. 그러니까 가짜가 태어나고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그 후 가장 채권이 태어나고 가장 채권을 그 후 이렇게 후를 넣어서 연결시키면 연결이 되면 삼자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우리 시험 지문 여기 두 지문이 합쳐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자.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그 후 샀네요. 3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그 후 저당권 박았네요. 3자. 가장 채권을 그 후 양수했네요. 3자. 가짜 채권을 그 후 이 채권에 감류 들어갔네요. 3자예요. 으로부터 그 후 가짜 채권을 그 후를 보면 다 연결이 돼요. 문장이. 따라서 얘들은 3자에 해당한다 얘기예요. 결국 3자에 해당하는 놈이 10놈이고 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이 우리 시험에 나온 게 5놈인데 이 10놈, 5놈을 애우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이해하란 얘기예요.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눈을 크게 뜨고 너는 그 후 샀구나. 나중에 오른쪽에서 태어났구나. 3자에 해당 하겠구나.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그 후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저당권 받았구나. 그 후를 여기다 다 넣으면 된다 얘기예요. 가짜 양수인으로부터 그 후 샀네요. 그 후 저당권 받았네요. 가짜 채권이 먼저 태어났죠. 가짜 채권이 먼저 태어나고 그 후 저 채권을 샀네요. 저 채권에 감류 들어갔네요. 그 후 문장 속에 넣으면 말이 돼요. 그러면 3자에 해당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할게요. 다 했어. 봐. 다 했어. 자, 왼쪽 88페이지 2번 갑니다. 2번.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별 3개예요. 세 번째 줄은 별도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줄. 고딕이 이 책이 좀 문제점이 고딕을 좀 잘못 박아요. 자,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그 후 넣어요. 그 후 새로운 앞에 통정의 표시를 토대로 그 후
새로운 법률상의 관계 맺은 자. 이게 3자의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통정이 먼저 태어나고 그 후 태어나야 돼요. 3자가 되려면 별 3개. 자, 3번. 그래서 3번. 통정의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감유한 경우 이놈은 3자에 해당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읽느냐? 통정 채권이죠. 허위표 채권이요. 이걸 줄여 가짜 채권을, 가장 채권을 구후 감유했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태어났죠. 가짜 채권을 구후 감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태어났으니까 3자. 나머지는 넘기시고 됐어요. 이 정도. 나머지는 3월 해야 돼요. 계약법을 돌아야 돼요. 자, 한 장 넘겨봐요. 그래서 90페이지 왼쪽에 표 있죠. 3자에 해당하는 경우 왼쪽,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기 왕별하시고 결국 이걸 해결할 건데 오늘 공부한 게 어디 있느냐? 2번 보세요. 2번. 방금 본 거죠. 통정의 표시 채권을 구후 감유했네요. 3자. 6번. 가짜 매수인으로부터 구후의 부동산을 매수했네요. 가짜 매수인으로부터 구후 저당권을 받았네요. 3자. 7번. 가짜 매매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그럼 어떻게 읽느냐? 가장 채권 태어났고 구후의 채권을 양수 샀네요. 즉 가짜가 먼저 태어나고 이놈들은 구후 다 법률관계에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자 해당한다.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하염없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젖은 거구나. 그래서 3자냐 아니냐는 가짜로부터 고후 오른쪽에서 태어나면 3자. 나중에 3자 아닌 놈은 오른쪽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통정 허위표시 왼쪽에 있어요. 병이. 그러면 3자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구후 태어났느냐 통정 허위표시한 5월 1일자 그날 존재하느냐에 따라 3자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아요. 지금은 오른쪽에서 태어난 놈들만 몇 개 했어요. 몇 개. 나머지도 이 방법으로 읽으면 다 해결돼요. 3자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최종적으로는 3월에 정리할게요. 계약법을 한 바퀴 돌아야 돼서 그래요. 자, 적용 범위 아까 했어요. 통정은 반드시 통정할 상대방이 있어야지.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만 통정은 작동되는 거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작동되지가 않아요. 왜? 통정을 못하니까. 이거 잘 안 나와요. 자, 적용 범위 오른쪽 4번에 있네요.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거에만 작동돼요.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 상대방이 없죠. 따라서 상대방 없는 건 작동이 안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작동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은닉행위예요. 5번 있죠. 자, 은닉행위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갑니다. 가불에게 부동산을 시간이 또 돼버렸네. 쉬어야지. 이거 켜놓고 갈게. 시간 간지 몰라.